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비용을 잘 챙겨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비용을 챙기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되고 법인이라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처리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업과 관련해서 쓴 비용들은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입 비용이 있죠. 매입 비용이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사오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마트를 한다 그랬을 때는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잖아요. 만약 제조업을 한다 그러면은 부품이나 재료를 사오겠죠.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은 닭이라든가 소스 같은 거를 본사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 매입 비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제조업, 건설업, 음식업 같은 경우 이렇게 물건을 매입해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어떤 거를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매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매입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요. 적격 증빙이란 국세청에서 매입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받아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이렇게 4가지가 적격 증빙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세금계산서는요. 부가세가 있는 거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요새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잖아요. 그래서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날아옵니다. 만약에 이제 메일이 안 날라왔을 때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통장으로 송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안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하고 이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맞는지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기로 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프린터를 산다던가 커피를 산다든가 그러면 마트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영수증을 매일 모아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체크카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남겨놓았으니까 이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선 국내 사용분만 조회가 됩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거는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카드사 대표 전화로 해서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시회나 박람회를 갔다. 그러면은 그런 비용들은 따로 집계를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입니다. 간혹 현금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번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면 안 됩니다. 핸드폰 번호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번호를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은 홈택스에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낼 때 그 전용 카드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계산서가 있습니다. 계산서라는 거는 부가세가 없는 농수산물, 축산물 그런 것들을 매입할 때 받는 서류입니다. 요새 계산서도 전자로 날아오죠. 그리고 똑같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농수산물 시장에서 고기라든가 야채 같은 걸 샀다라든가 그러면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부가세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산서를 챙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계산서가 적격 증빙이죠. 그런데 요새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마켓. 거기서 개인한테 중고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통장으로 송금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간혹 매입을 하면서 이런 증빙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통장 송금 거래 내역이라도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중에 또 많은 게 두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한마디로 내가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했다라든가 3.3%를 떼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자라든가 일용직을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출한 것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만약 신고를 못한 알바비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나 이틀 근무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인건비를 준다 그랬을 때는요. 현금 수령증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와 그리고 급여를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사인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 보험료 내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래서 4대 보험료가 대략 급여의 한 20% 정도 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가 사대보험료입니다. 그러면 20만 원 중에서 이 절반인 10%가 회사부담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대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직원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그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6개월 동안은 다른 데에서 사대보험을 든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년간이나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료가 연체가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연체가 안 되도록 꼭 자동이체 통장에 충분한 자금을 넣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직원의 점심값이라든가 회식비라든가 커피를 사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 직원이 결혼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 부모님이 뭐 상을 당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다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첩장 또 아니면은 부고가 있었다 그러면은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가지고 증빙 자료로 모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직원의 퇴직금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줄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퇴직금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요새는 퇴직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매월 이렇게 금융기관에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사업자가 퇴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푸른 씨앗이라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연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은 23년 기준으로 직원의 월급이 242만 원 미만이면 1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장이 있다 그러면 임차료가 있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다 그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전자로 받아도 되고 수기로 받아도 됩니다. 간혹 수기로 받게 되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금 계산서를 잘 챙겨야 되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간이 가세자다 그러면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를 송금한 내역을 세무사한테 주면은 그걸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차를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1년만 타는 게 아니라 보통 뭐 3년에서 5년도 타잖아요. 이렇게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그런 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5년이면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그 기준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 오픈할 때 인테리어 같은 거 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계산을 안 받고 했다. 그래도 통장 거래 내역으로도 입증이 된다.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지었다라든가 큰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거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요? 내가 내는 수수료인가요? 맞습니다. 사장님이 신용카드로 그 소비자한테 결제를 받으면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 3%까지 신용카드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그게 차감돼서 들어오니까 많은 사장님들이 잘 모르세요. 원래 그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을 다 받으려면 카드사에 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거기에서 내 신용카드 수수료가 1년에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1년에 1억만 돼도 1%만 해도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매출이 만약에 5억, 10억 되면은 보통 2, 3% 된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가 많게는 1,000만 원, 2천만 원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운전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장을 졌을 때 뭐 시설 자금이라 이런 거를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대출 이자 비용을 정리해달라, 뽑아달라 그러면은 은행에서 뽑아줍니다. 그거를 다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업자금으로 썼다. 만약에 연관성이 정확히 있다 그러고 입증할 수 있다. 내가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나 큰 뭐 기계를 1억짜리 샀다. 그러면 당연히 입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입증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만약에 대출 받은 이자 비용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대출 받은 거를 그냥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집 구입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각종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도 비용 처리가 되는데요. 근데 비용 처리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가세라든가 직원들 월급에서 뺀 근로소득세 같은 원천세,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 그런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면요.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비용 처리가 되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부가세는 고객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이라 비용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비용 처리 뭐가 되냐면요.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그런 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사장님이 만약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그런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도 비용이 처리되고요. 재산세 영수증이라든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이라고 해서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건물이나 화재 보험료. 만약에 사무실이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장이나 화재 보험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로 접대비가 있죠. 접대비라는 거는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술을 사준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접대비 한도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600만 원입니다. 물론 매출액에 따라서 좀 더 한도가 있는데요. 또 거래처에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 그러면은 청첩장이라든가 그 부고 문자 같은 거를 캡처 떠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 그걸 담당하는 세무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첩장이나 부고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첩하고 부고한 날에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으로 이체하면 그게 제일 정확하겠죠. 아홉 번째로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법인은 법인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은 이제 주민번호로 기부를 하면 됩니다. 그것도 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국세청에 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수기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종교단체에서는 아직 수기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기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부금 영수증을 비용 처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기부금은 전액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법인의 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입비용, 두 번째가 인건비, 세 번째가 임차료, 네 번째가 감가상각비, 다섯 번째가 신용카드 수수료, 여섯 번째 대출 이자, 일곱 번째 각종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사업소분,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화재 보험료, 접대비, 기부금 영수증 거의 모든 비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세부적으로도 물론 있겠죠. 아까 처음에 원칙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걸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비용이다. 그러면은 거의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비용에 대한 증빙들을 잘 수집을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